제가 남편과 처음 만날 당시 남편은 누가 봐도 사랑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절절한 사랑 고백이 이어졌고 저를 위해 뭐든지 해주려고 했어요. 저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사랑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였죠. 그러나 저는 남편의 그 모든 게 거짓 연기였다는 것을 출산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꾸 이상한 요구를 하고 자기 말대로 하지 않는다며 화내는 일이 잦아졌어요. 몸조리가 채 되지 않은 저에게 아기를 데리고 한겨울에 매일 산책을 나가지 않는다며 저를 나쁜 엄마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몸조리 문화가 있다고 제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무시했어요. 독일 문화대로 따르라고 강요만 하더라고요. 출산 후에 바로 이사를 했는데 출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저에게 이삿짐 정리를 빨리 하지 않는다며 남편은 매일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옷장 같은 가구들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정리를 할 공간이 없었어요.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반면 제가 하는 모든 요구와 요청은 모두 무시당했습니다. 밖에 오래 있어서 제가 배가 고프다고 말하면 본인은 배가 안 고프다고 말하고 끝이었습니다. 제가 빈혈이 와서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면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갈 수 있는데도 굳이 운동을 해야 된다며 걸어서 갈 것을 강요했고, 제가 너무 힘들다, 아프다 말하면 또 아프다고 화를 냈죠. 그렇지만 저는 남편이 일하느라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다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려고 늘 맞춰주고 노력했어요. 그 덕에 제 몸은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죠. 혼자 밤낮으로 아기를 보느라 저 자신을 챙길 시간은 당연히 없었고 잠을 못 자는 건 기본이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제를 사달라고 하면 남편은 화를 냈고요.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묻길래 제가 정확히 닭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을 하면 남편은 장을 보러 나가서 딱 그것만 빼고 장을 봐왔습니다. 사다 줄 것도 아니면서 왜 나에게 매번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늘 제 대답과는 상관없이 장을 봐서는 자기가 먹고 싶은 터키나 돼지고기나 소고기와 함께 초콜릿이나 젤리 등을 사와서 저를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양귀비 씨가 들어간 본인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와서는 제가 안 먹는다고 화를 내고 제가 감사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 가족들과 통화를 하며 저를 위해 뭘 사왔는지 뭘 해줬는지 가족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남자인지 가족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했어요. 출산 후에 몸조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은 저에게 성관계를 강제로 요구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자주 거부했더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군요. 다른 여자들과 음란 사진을 주고받으며 바람을 핀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 사진첩에서 그렇고 그런 사진을 발견하고는 이게 뭐냐고 남편에게 물었었는데 친구가 장난으로 보내준 거라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남편 지갑에서 콘돔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고 나서야 그때서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바람을 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나를 의심을 했었던 거구나 라고 말이에요. 출산 이후 남편은 저와 아이에게는 완전히 무관심해졌고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밤늦게 또는 새벽 귀가는 기본이고 귀가 후에는 매번 저에게 싸움을 걸었어요. 안 그래도 아기 보느라 잠이 부족한 저를 더 잘 수 없게 괴롭혔습니다. 아이와 같이 자는 방에 와서 마구 소리를 질러서 아이를 깨우고 아이가 아파도 제가 아픈 날에도 본인이 술 마시는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기가 아프거나 제가 아픈 그런 날이면 더더욱 늦게 귀가를 해서 저에게 싸움을 걸었어요. 출산 전날에도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더라고요. 심지어 가족과 함께 해야 하는 연말에 술 약속을 다녀온 후에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 전부터 온갖 모욕을 참아오다 결국 터져버려서 제가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랬더니 저를 때려서 제가 처음으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맞은 건 그날이 처음도 아니었네요. 그 사람은 퇴근 후나 주말에는 자기 친구나 가족들과 하루 종일 전화통화를 하거나 게임을 했습니다. 저와 아이를 좀 돌봐달라고 요청하면 무작정 화부터 냈어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이 볼 때 혹은 가족들과 통화하는 동안은 뭔가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는 척 연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연기였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 기저귀 한번 갈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날은 싸우는 날이 되었어요. 아이랑 좀 놀아달라고 제가 열심히 국어를 해야 잠깐 한번 놀아주는데 그것도 아이 혼자 놀게 두고 그 사람은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딴짓하는 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말에 함께 산책 가자고 약속을 하고는 그날 아침에 화를 내고 싸움을 거는 통에 결국 계획을 망치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 있을 때 싸움을 걸어서 기분 나쁜 상태로 집에 돌아와야 했죠. 한 번도 즐겁고 행복한 주말을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생색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요리를 하는 정도였죠. 싸운 뒤에 제가 기분이 상해 있으면 티네이저처럼 계속 삐져 있다고 비난하며 성격이 이상하다고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분마다 찾아와서 또다시 비난하고 화를 냈어요. 네가 나를 모욕하고 도를 넘는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줘도 전혀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대로 듣지를 않아요. 다시는 그런 모욕, 비난 하지 말라고 말해서 본인이 약속을 해놓고도 금방 1시간 뒤에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관계를 강요하고 싫다고 하면 자기가 거부당했다고 또다시 모욕과 비난과 가스라이팅, 무한 반복되는 싸움 걸기. 이런 남편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던 시간들이 참 무의미한 것들이라는 것을 진작에 알았다면 좋았겠다 싶네요. 저랬던 사람이 지금은 아이 양육권을 빼앗으려고 온갖 수를 쓰며 저를 미친 여자라고 모욕합니다. 지금도 아이를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갖 거짓말로 연기하는 걸 보면 정말 역겹고 소름이 끼쳐요. 아이가 아플 때 거들떠도 안 봤던 사람인데 저러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또 자꾸 제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들이 오려고 해서 차라리 저 사람을 미워해야지, 그 악한 행동들 절대 잊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거나 그 거짓에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더 이상 뒤통수 맞고 싶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제 마음이 다 안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다행히 지금은 아들과 함께 좋은 환경에 살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살며 매일 싸우는 것보다는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있지만 이것도 곧 익숙해지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논리정연하게 글을 쓰는 재주가 없어서 읽는 게 불편하실까봐 걱정이 되네요. 앞으로도 계속 영상 올려주시기를,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